우리가 앞서 블럭과 라벨을 사용해서 작업을 구분했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완벽하게 이 작업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항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작업을 실행하게 될 거고, 이 작업들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고요. 블럭, 라벨과 함께 이 작업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 명령어는 return 명령어입니다. return은 작업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요. 스크립트상에서 작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작업을 의미하는 가장 큰 블럭의 아래에다가 return을 적어서 이 작업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리턴은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A2G 강의에 따로 강의를 해놨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정말 기본적인 개념만 알려드릴 거니까 추가적으로 리턴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A2G 강의 10번째 강의를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 리턴은 작업이 끝나는 지점 어디에나 사용이 가능하고요. 여러 개도 사용이 가능해요. 이 여러 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건 하나의 작업 내부에 여러 개의 리턴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경우에 따라서 여러 곳에서 종료가 되기를 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활용을 하시면 되고,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업 순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가 간단하게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그 스크립트를 실행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동작할까요? F5를 눌러서 실행을 했을 때 우리가 작성한 스크립트를 한 줄씩 실행하면서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리턴을 만날 때까지 계속 실행을 해요. 만약에 리턴이 없으면 종료에 해당하는 exit app이라는 명령어가 없어도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인지를 하시고요. 그냥 한 줄씩 실행하고 종료되는 거니까 어려운 건 없겠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return을 만나면 종료가 되지 않는다는 건데, 종료가 안 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한 가지 개념이 return을 만나면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리는 대기 상태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게임을 실행을 했어요. 게임을 실행하면 처음에 로딩 화면이 뜨고 첫 번째 화면이 뜨겠죠. 그러면 우리가 입력을 하기 전까지는 게임은 그 화면에서 대기하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어떤 명령을 하기 전, 우리가 어떤 입력을 하기 전에는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는 대기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대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면 그에 맞는 작업을 하도록 만들 겁니다. 여기서는 return을 만나면 대기 상태가 된다는 것까지만 인지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에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작업 1과 작업 2를 나눴는데, 작업 1에는 return이 없고 작업 2에만 return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스크립트가 동작하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작업 1을 실행하게 되겠죠. 그리고 작업 1을 마치면 return이 없으니까 작업 2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업 2 내부에는 exit app이라는 프로그램을 종료하라는 명령어가 들어있어서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업 1에는 return이 있고 작업 2에는 return이 없다면 우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작업 1을 실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작업 1이 끝나면 return이 있으니까 대기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지금은 작업 2에 return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작업 2 아래쪽에 작업 3, 작업 4가 있다면 작업 2에 return이 없는 게 문제가 될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데 작업 2에 exit app이라는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명령어만 뺐어요. 이 경우에는 작업 1을 마치면 작업 2를 실행하고요. 작업 2에는 클릭 명령어밖에 없으니까 클릭을 실행하고 return을 만나서 대기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작업 1과 작업 2에 return이 없고 작업 2에 exit app이라는 명령어도 없을 때, 이때는 작업 1을 마치면 작업 2를 실행하고
작업 일을 마치면 마지막 줄을 실행한 게 되니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게 돼요. 이제 return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사용하던 예제에서 작업 2를 뺐습니다. 작업 2를 빼고 작업 1만 있고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작업 1을 시작하게 되겠죠. 그런데 작업 1 내부에는 1,1을 클릭하라는 명령어와 2,2를 클릭하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return이 있으니까 대기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작업 1을 실행하고 나면 1,1과 2,2를 모두 클릭하고 대기 상태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return이라는 건 스크립트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걸 작업 1 내부에서 사용을 하도록 해볼게요. 작업 1 내부에 1,1을 클릭한 다음 return이라는 명령어를 넣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선 작업 1을 시작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1,1을 클릭을 하겠죠. 그 다음 나오는 게 return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한 줄씩 내려가면서 실행을 한다고 했으니까 1,1을 클릭한 다음에는 반드시 return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return을 만나면 대기 상태로 돌아간다고 했었죠. 여기서 끝입니다. return을 만나서 대기 상태로 돌아갔으니까 이 return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실행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작성을 했으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블럭은 실행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return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억지로 얘를 만든 거고요. 실제로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작업 내부에 return이 들어갈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생각 없이 return을 넣지는 않을 거니까 return을 만나면 대기 상태로 돌아간다는 개념만 확실하게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return이라는 건 여러 개의 작업을 구분할 때 반드시 사용이 되어야 하는 요소고요. 작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들이 앞으로 오토화키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기존 강의에서는 이것들을 따로 정리해 드리지 않았고요. 바로 명령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강의를 재정립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용어들을 접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사항들은 첫 번째 강의에서와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대략적인 개념은 이해했으니까 이 개념들에 대한 키워드를 인지하시고 다음 강의들을 보시면 이번 강의 없이 바로 알려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를 한번 믿고 강의를 열심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우선 프로그래밍의 절차는 기획, 개발, 디버깅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고요. 디버깅에 테스트하는 단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총 5가지 용어에 대해서 배웠는데 프로그램 화면을 의미하는 GUI, 작업을 시키는 것을 명령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고요. 이 작업들의 묶음을 블록이라고 하고 블록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라벨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return이었습니다. 이 5가지 용어들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강의를 보시고요. 이번 강의까지는 좀 지루했죠? 강의 보시느라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강의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같이 해볼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